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청년연설대전 김한규 의원실과 다준다 연구소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년연설대전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이번에 다준다 연구소에서 이 연설대전 담당하고 있는 다준다 연구소의 직함은 비밀 이사장이죠. 근데 이제 직업은 기자인데 제가 뭐 기자로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일종의 청년운동의 일환으로 연설대전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정은혜 의원실 또 조정은 의원실에 이어 이번엔 김한규 의원실과 함께 2022년 청년연설대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이고 이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참여하신 분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이제 그 내용을 녹화를 해서 김한규 의원님께 전달을 드리고 또 중간에라도 김한규 의원님 들어오시면 이제 인사말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그냥 제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그냥 발언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문찬우님 음소거 키시고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분 자기소개의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대회에 참가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연설을 하고 싶은가? 이 세 가지로 1분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찬우님 음소거 키시고 발언해 주세요. 네, 지금 말하기 어려서 채팅으로 전해드려도 될까요? 채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송경진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연설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평가하던 신원사판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같이 참여한 저를 포함한 모두와 함께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연설을 하고 싶은가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시대가 갈등이 고조되고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전 이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떠나는 연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였고요. 그 다음에 진우성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청년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23살 진우성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각종 정치 관련 단어들을 잘 모르면서도 뉴스를 어릴 때 즐겨보며 컸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정치적 거목분들의 연설을 텍스트로도 읽고 영상으로도 보면서 참 매력적이라 생각했고 저도 그런 연설을 하고 싶다고 동경해 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2년 경선 당시에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라고 외치시던 그 연설 영상은 아직까지 다시 보면 감탄하곤 합니다. 이번 청년연설대전을 통해서 연설에 관련한 제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신 김한규 의원실 분들, 다준다 연구소 분들 등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는 우리 사회 소외된 약자들을 조명하는 연설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미친 남자 부미남 이동수입니다. 저는 27년간 지방에서 살다가 작년에 이제 건설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도시정비 사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2022 대한민국 청년연설대전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진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진입니다. 저는 6살이란 어린 나이부터 국악을 시작해서 지금 26살이 된 20년 동안 국악을 하고 있는 권혁진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국악을 하면서 저에게 인생에 있어 평생 저는 국악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국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슬로건을 다시 한번 펼쳐봤을 때 저의 슬로건은 문화 강국을 이루는 대통령,
26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음, 문화강국을 이루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제가 그 직책에 오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26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나이에 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담아봤고, 제가 문화강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은 타 나라에 비해서 정말 색다르고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연주하고 있는 장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타악기 중에 악기체를 지니고 양쪽에 수평타법을 가지고 치는 악기의 기법이 유일한 악기입니다. 저는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싶고, 우리가 가야금이 몇 줄인지, 바이올린이 몇 줄인지 이야기를 했을 때 바이올린은 알지만 가야금이 몇 줄인지 정확히 모르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설대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저 했습니다. 아까 전에. 네,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님 들어오셨네요. 예, 잘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청년연설대전인데 너무 간당간당한 나이로 참가하게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청년연설대전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이제 삶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 고민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저와 이제 제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나 나만 잘 살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우리 이웃이라든지 전체 사회 공동체가 좀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다 같이 연대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요새 그런 연대 정신이나 가치가 많이 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각자 도생이 마냥 미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풍토가 점점 특히 정치 영역에서도 그걸 부추기는 경향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저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다른 이제 청년분들 어떤 고민을 하시고 어떤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좀 저도 이제 들어보고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는데요. 한 달 동안 다 같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호원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호곤입니다. 제가 이번 청년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다른 분들이, 예, 적극 이거 한번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한 3분 정도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 청년연설대전에 참여하기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공정한 사회라,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 그리고 이렇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긴 했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는 열심히 지금 내부 투쟁도 벌어지고 있고, 청년에 대해서 사실상 배제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설하게 될 부분도 사실 이러한 공정한 사회하고 공직자 윤리 문제, 그리고 이게 왜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다 깨끗한 사회나,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노규원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있는 20살 노기원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제 말하기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발전시키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주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제는 딱히 정해둔 것이 없고, 그냥
가슴을 울리는 연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담이지만 김한규 의원님 팬이라서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승주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다들 큰 포부를 가지고 참가하신 것 같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자기소개 듣는 동안 굉장히 좀 설렜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이자 대학원생 한승주라고 합니다. 원래 매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마침 이번 주 교수님 사정으로 휴강이라 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정당인이고요. 당에서 청년 활동 꾸준히 해왔고 또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이제 마포갑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네, 아쉽게 또 낙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회원이신 이제 한국여성의정이라는 곳에서 사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 되거든요. 아이고, 아까 네, 마지막이네. 37 나이가 많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저는 이제 39 이제 한국 나이로는 30대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의 이 끝자락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나라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 생활하면서 큰 선거에서 유세단장도 많이 했었고 또 중앙당 부대변인 맡았을 때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 경험도 있어서 사실 이제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막상 이 청년 연설대전을 준비하려니까 굉장히 떨리는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인지 사실 이제 연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직 상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많이 고민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었는데 이번 연설대전 계기로 또 다른 청년분들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홍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청년 주홍비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짜 정말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정치인데요. 정치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더 나은 인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당 생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계속 고민 중이고요. 이 대회는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저를 좀 더 갈고 닦고 싶고 또 여러 주변 분들, 청년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원해서 참가한 건데 이렇게 자기소개만 들어도 뭔가 다 설레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반갑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연설 관련해서는 제가 입당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뭐 생각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수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간호사 김진수입니다. 김진수님은 먼저 비디오는 키기 어렵다고 하셨죠, 오늘? 비디오요? 네, 킬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이왕이면 얼굴을 보여주시고. 제가 이따가 먼저 이거 예,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호사 김진수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며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한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보건, 의료정책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명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6일 대선 캠프에서도 작지만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느끼는 게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시의원 및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진입 장벽도 그 나이가 많이 낮아졌고 또한 많은 청년들이 대단한 도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청년이 건강하고 청년이 당당한 청년의 목소리로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SNS에서 추천해주신 라스트 캠페인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대통령 선거운동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로버트 케네디의 모습을 활자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연설대전을 통해서도 낮은 자세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저만의 강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첨삭과 예선을 거쳐서 본선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윤희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죄송한데 얼굴 좀 조금만 나오게 밑으로 좀 이렇게. 아, 이제 그래도 처음에 보이시나요? 네네 조금만 더 밑으로. 아, 네, 보이시나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한규 의원실과 의원님과 의원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다들 가볍고 재밌게 자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힘을 주고 준비해 온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제가 연설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또래 청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가 지방과 수도권 청년 사이 격차와 정치적 해결 방안입니다. 자기 시대의 사회 모순을 좀 종횡으로 직시해야 훌륭한 역사적인 진단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젠더 문제와 연결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특수성뿐만이 아니라 보편성도 좀 갖추고 싶어서 남성 청년도 아울러서 다루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의원실에서 직장인이 참여 가능한 시간대에 대회를 개최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지방과 수도권 청년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비록 수도권에 거주하긴 하지만 주위에 지방 출신 친구들이 많아서 그 고충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실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좀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시대를 꿰뚫어보는 공론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서긴나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긴나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좀 잠깐 어려우신 것 같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승욱님 아까 하셨죠? 지승욱님. 아니요, 이제 하겠습니다. 아, 네, 말씀하시죠. 비디오 킬 수 없나요, 혹시? 아, 네, 네. 키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이제 막 농업에 배우고 있는 예비노 청년 농업인 지승욱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바쁠 시기라 온실 안에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막 여기에 내려온 지 3달 정도 되었는데 이곳에 제가 도시를 떠나 이곳 농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된 어려운 점과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 그에 따른 또 청년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평균 농부들의 연령이 67세인데 이제 청년 농업인들은 그중에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여러 청년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이 연설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선아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가능하시면 제가 지금 비디오도 켜주시고, 가능하시면. 네, 비디오를 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경험 수집가 최선아입니다. 저는 많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고 경험을 쌓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꼭 직업 정치가 아니어도 사회나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행위도 정치라고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 정치의 일환으로 이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직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재희님도 비디오 키기 어렵다고 미리 카톡 주셨는데 음소거 키고 그냥 자기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년연설대전에 참가하게 된 인문계열 전공자 같은 자연계열 전공자 최재인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해당 행사를 주최하신 김한규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연설대전에 참여하고자 마음먹은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 이제 그냥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강연을 즐겨보는데 이제 언젠가는 저런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행사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일단 그럼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모두 각자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연설 주제를 말씀해 주시길래 저도 이제 좀 빠르게 어떤 연설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민한 결과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제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고독사나 아니면 따돌림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 같은 그런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하나의 큰 그런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런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설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고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준호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직 고3이자 남대중고등학교 총학생이자 박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비디오 켜기 어려우신가요? 네, 비디오는 키기 어려울 네네, 것 그냥 같습니다. 하시죠, 그러면. 네. 네, 저는 일단 이 연설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 이제 19살, 이제 20살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이 학창 시절 동안 겪었던 이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 연설대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이 연설대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설대회 내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고은비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먼저 제가 좀 혼잡한 상황에서 자기소개 드리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년을 맞아서 호랑이의 힘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 고은비입니다. 제가 이번 연설대전에 참여를 자주 했었는데요. 이렇게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오롯이 제 목소리를 서로 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았고 좋은 경험이어서 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된 분들 너무 반갑고 저는 이번 연설을 통해서 청년이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한번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 중에 혹시 비디오를 음소거 켜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하신 분 없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채팅으로 자기소개 올려주신 분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채팅창 봐주시고요. 먼저 장두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고 상담과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이자 청소년 상담사로 활동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설대전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함께한 분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박현숙님,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위원 및 지역특산물 플랫폼 수입박스의 박현숙 청년대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문찬우님,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신입생 문찬우입니다. 25살이고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과 야간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 중이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점 양해 수업 중이네요. 저는 청년 정치와 국민 통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멸절, 패권 경쟁, 기후 격변의 위기 극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공리, 가치와 이념 전환을 바탕으로 문화를 재련하고 사회를 재편하고 국가를 재건하자는 주제로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연설이네요. 연설 제목은 한국의 담대한 대전략, 서문, 망국 청년 선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석인나님 잠깐 들어오셨었는데 석인나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석인나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비디오도 킬까요? 네, 킬 수 있으면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서김나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4세고, 이제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니다가 저번 학기 2월에 성균관 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번 학기에 캐나다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제가 또 여기 생활이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아직 지금은 학교는 못 다니고 있지만, 동아리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들과 뭐 알바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저번 학기 때 5월에 있었던 연설대회 윤범기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대회에도 나갔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은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번에 연설을 준비하면서 이제 윤범기 기자님 강의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연설은 공연과도 같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보컬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비슷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제 강약이 필요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관객을 설득시키고 집중시켜야 된다는 점이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고, 연설을 그렇게 해석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보컬하는 입장으로선 정말 큰 가르침이 있었고, 이제 실제로 연설을 하면서도 거기 무대에 혼자 올라가니까 정말 혼자만의 무대를 갖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연설 기회를 참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설을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많아서 저번 연설에도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연설에서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자기소개 안 하신 분 없죠? 이제 들어오시면 다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김한규 의원님 인사말 듣기 전에 김한규 의원실의 황종석 보좌관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인사 좀 해주세요. 황종석 보좌관님. 주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황종석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가능하면 비디오도 잠깐 켜주시고. 네, 카메라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네, 그 참가하신 분들 소개랑 후보를 다 들어보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연설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윤범기 기자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한 달간 잘 부탁드리고 26일 날 우리 본선에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선은 굉장히 큰 무대입니다. 국회에서 700명이 들어가는 대회의실을 빌려놨습니다. 자, 그럼 김한규 의원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키시고 인사말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이 행사 준비 같이 해주신 윤 기자님 먼저 감사드려요. 어제 우리 윤 기자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고 약속을 잡았더니 한 달 내에는 저녁 식사 약속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윤 기자님하고 같이 청년 연설대전, 청소년 연설대전 몇 차례 이제 같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건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의 연설의 내용이나 방식이 많이 개선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달 동안 윤 기자님과 같이 5번 첨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분명히 본인이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연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국가 애도 기간이라서 행사가 없는데 평상시에 주말에는 이제 제가 축사를 해야 될 자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보좌진들이 소위 기승전결 이렇게 딱 형식에 맞는 서면 축사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현장에 가서 축사를 구두로 하게 되는데 할 때 항상 그 서면으로 준비된 것을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보통 짧은 1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듣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라는 부분을 되게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고, 또 저 말고도 같이 축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분들이 하지 못하는 나의 이야기는 뭘까, 이런 방식을 고려하고요. 또 한 가지, 뭐 요즘은 웃으면 좀 안 되는 기간이긴 한데, 가능하면 듣는 사람이 잠시라도 뭐 웃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부가 되게 많으셨고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재미난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진지하게 하셨는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뭐 즐거운 부분들이,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고, 어떤 분들은 딱 준비해온 대로 성의를 갖고 딱 원고대로 읽으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즉석에서 자기 생각을 전달한 분도 있고, 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데, 제가 심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아마 전날까지 막바지까지 원고가 변경돼서 그런 것 같은데, 원고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대본을 읽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감동이 확 떨어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서 여러 번 원고를 쓰면서 원고하고 조금 달라지더라도 현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런 느낌이 주어지면 아주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인이 돼갖고 주변 정치인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잘하냐면, 아나운서, 앵커분들, 기자분들이 확실히 대중연설을 잘해요. 그게 내용도 뭐 좋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말하는 방식과 형식에 대한 아무래도 연습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기존의 연설대전에 참여하신 참가자 중에도 뭐 아나운서 지망생 이런 분들께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이, 그런 많이 준비된 태도가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의 배점에 좋은 영향을 미쳤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준비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내용이 좋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많이 연습하셔갖고 형식 면에서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들으면서 어떤 연설이 내 마음을 울렸을까 이제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연설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분들은 뭐 후보 지명 전에 그 노무현 상임 고문이란 타이틀로 연설했던 그 부분도 기억이 남고, 또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과정에서 지원 유세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딱 보면 왜 오바마인가, 이 카리스마 넘치고 또 대중적인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오바마 연설을 또 보시면 또 아주 느끼시는 게 있을 거고, 또 국내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 우리 윤범기 기자의 절친이신 이동학 전 비대위원, 최고위원님의 연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나갔던 2006년인가요? 2015년? 예, 그때 연설 아주 제가 봤을 때 청년 연설의 모범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되게 감성적이고 자기의 스토리를 잘 엮어내고, 그리고 강약이 되게 분명하고, 제가 봤을 때 청년이 한 연설 중에는 이동학 연설이 되게 기억이 남고, 기성 정치인에는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연설이 아주 뛰어나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재작년인가 이제 촛불 집회에서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 있는데,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안티가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그 안티를 염두에 두고 한 연설이 있어요.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서 국민적 당원들의 비난이 많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죄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본인에 대해서 약간 동정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연설로 되게 기억이 남고, 또 현실 정치인으로는 이준석 이제 전 당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했던 경선 때 했던 여러 가지 연설, 특히 뭐 대구에서 했던 연설, 그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다른 당 소속이지만 저렇게 연설을 하는 게 이게 최근에 이게 짧은 시간에 하는 연설로서는 되게 좋은 연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참가자분들이 잠깐 얘기하셨던 라스트 캠페인에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가 당시에 즉흥 연설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흑인 지도자가 총격에 사망되고 나서 현장에서 즉흥 연설했던 거 아마 그것도 그 온라인으로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연설도 아주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자기에 맞는 스타일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도 이런 분위기로 할 수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 웅변대회 나가서 참가상만 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다수의 웅변대회 나갔습니다만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해서 저도 아직도 그 연설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부분이 많고, 윤범기 기자가 쓴 명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를 한번 보시면 아마 저도 되게 도움이 됐고, 선거 때도 그런 윤 기자님이 평소 하는 이런 스킬 면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뭐 오늘 말고도 기회가 되면 가끔 같이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저 자체도 되게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자체가 그냥 들으면서 그렇구나, 즐겁구나,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기심으로 여러분들과 한 달간의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우승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참여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주우리 참가자님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주우리 참가자님 가능하시면 비디오 음소거 키시고 잠깐 자기소개 해주세요. 주우리 참가자님. 안녕하세요. 저 주우리입니다. 오늘 봉사활동을 하러 밖에 나와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충북 청주에 살고 있고, 충북 청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노동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관광통역안내사라고 투어 가이드로 일을 오래 했었는데 노동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 직업으로 인해서 노동 환경에 좀 관심이 생겼고, 이제 노동이라는 주제로 이제 대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부 마치기 전에 중간에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잠깐 가능하신 분들 비디오 잠깐만 켜주시고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가능하시면 비디오 켜주시고 화면 한번 봐주세요.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연설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요. 하나, 둘. 자, 화면 가능하신 분들 비디오 잠깐만 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잘 찍혔는지. 안 됐네.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화면 봐주세요. 하나, 다시 한번 비디오 켜주시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하고 바로 2부는 연설 강의로 넘어갈 텐데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